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부터 시작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조금 더 차고 잠을 자도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며 무릎이 이유 없이 뻐근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하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위험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돌보는 일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이 아니라 태도에서 갈립니다. 젊을 때는 회복력이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조금 무리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식사를 대충 해도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이제는 버티는 힘보다 관리하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돌보면 반응하고 방치하면 조용히 약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큰 병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아니면 괜찮다, 쓰러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큰 병이 아니라 일상의 무너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식욕이 감소하고 수면이 얕아지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삶의 질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자존감까지 흔들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위축됩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아지며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80세라도 누군가는 스스로 장을 보고 산책을 하며 또렷한 눈빛을 유지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며 점점 의욕을 잃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보는가? 아니면 침대에 더 누워 있는가? 식사를 제대로 챙기는가? 아니면 대충 때우는가? 하루에 20분이라도 걷는가? 아니면 내일부터를 말하는가? 이 사소한 선택들이 1년, 3년, 5년 뒤의 몸을 만듭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착각은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몸은 몇 살이든 반응합니다. 근육은 70대에도 자라고 뇌는 80대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혈관은 관리하면 탄력을 되찾고 폐는 움직이면 다시 깊어집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좋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속은 달라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천을 유지하며 넘어짐을 막아주는 생명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가장 먼저 떠납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로 결정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듭니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입맛도 변합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문제는 단백질 섭취가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콩, 살코기 같은 음식은 양이 많지 않아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빠지지 않게가 중요합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며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노화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부족하면 밤에 깊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에 햇빛을 보고 몸을 움직여야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밤을 바꾸고 싶다면 낮을 바꾸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은 마음의 방향을 따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과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무릎 통증이라도 한 사람은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근육은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노년 건강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나는 아직 관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되찾는 것도 하루아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은 반드시 쌓입니다. 물을 한 컵 더 마시는 것, 10분 더 걷는 것, 단백질을 한 숟가락 더 먹는 것, 어깨를 펴는 것. 이 사소한 행동이 세포를 바꾸고 혈관을 바꾸고 결국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의 10년은 대엄이 아니라 본편입니다. 그러니 몸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통증을 무조건 참지 마십시오. 피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아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조금 더 움직이겠다고. 오늘은 조금 더 나를 돌보겠다고. 그 다짐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병원입니다. 혈압 수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처럼 숫자로 보이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검사 결과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숨 쉬는가에 더 깊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무리해도 이틀이면 괜찮아졌지만 이제는 작은 피로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줄입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더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임을 줄이는 순간 더 빨리 약해집니다.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 굳고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흔들림을 무시해온 시간이 쌓여서 생깁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노년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한 발로 서보기,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 보기, 벽을 잡고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 같은 작은 동작이 균형을 지켜줍니다. 이런 동작은 근육뿐 아니라 뇌를 깨웁니다.
몸을 쓰면 뇌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얕은 숨을 쉽니다. 긴장하거나 움직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숨이 짧아집니다. 얕은 호흡은 산소 공급을 줄이고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배가 넓어지고 가슴이 열리며 어깨가 펴집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몸이 물이 부족해도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탈수가 쉽게 옵니다. 탈수는 어지럼증, 변비, 피로, 심지어 혼돈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집 안에만 오래 있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15분이라도 햇빛을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직접 피부에 닿는 자연광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밝게 하고 수면 리듬을 조절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간단히 해결합니다. 혼자 먹으니 대충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혼자라도 정성은 필요합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씹는 것, 음식의 색을 보는 것,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런 과정이 위장을 깨우고 소화를 돕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음식 선택이 제한되고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씹는 힘은 곧 소화력이고 소화력은 곧 면역력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몸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면역력을 낮춥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 짧은 인사라도 이어가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약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뇌는 사용하면 유지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가난한 글을 쓰는 일,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뇌를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복만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가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도 조용히 쌓입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속 걱정은 계속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생각이 밤의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 이 짧은 휴식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노년의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그러나
이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단순한 규칙이 몸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를 줄이지 마십시오.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계속 걷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말을 걸고 있습니다. 피로로, 통증으로, 작은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십시오. 조기에 돌보면 작은 문제로 끝납니다. 방치하면 커집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물 한 컵 더 마시기, 10분 더 걷기, 깊은 숨 3번 쉬기,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1년 뒤의 몸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몸을 아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계속해서 3부를 원하시면 3부 작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증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굳어가는 느낌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신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과 움직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몸은 쓰는 대로 굳고 돌보는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몇 분만이라도 누운 자리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세웠다 펴고 허리를 좌우로 살짝 흔드는 것만으로도 밤사이 굳은 관절이 깨어납니다. 이 작은 준비가 하루 통증을 줄여줍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동작은 관절에 충격을 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은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걷기를 피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쉬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오히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오를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계단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십시오. 허리 건강은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허리를 구부립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디스크에 부담이 쌓입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서 보십시오. 뒤통수, 어깨, 뒷거미, 엉덩이, 발 뒤꿈치가 벽에 닿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자세가 기본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앉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팔을 덜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벽을 따라 손을 위로 올려보십시오.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반복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무리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으니 숨을 멈추지 말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에만 의존하는 습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복부 지방이 줄어들면 허리 부담도 줄어듭니다. 식사를 조금만 조절해도 관절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이 무너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두부, 생선, 달걀, 콩류는 소화가 비교적 편안합니다. 근육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공급해 주어야 유지됩니다. 잠도 통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깊이 자지 못하면 통증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강한 조명을 피하고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밤에 잘 자야 낮에 통증이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오래 주무십니다. 물론 짧은 낮잠은 좋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깊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또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면역력은 특별한 보조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기본입니다. 웃음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웃을 때 면역세포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는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장 건강이 면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비는 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입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채소를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진 결과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정상이더라도 몸이 보내는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피로가 오래 지속되거나 식욕이 갑자기 줄어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탁에 채소 한 가지를 더 올리는 것, 하루 5분 더 걷는 것, 잠들기 전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가지십시오. 자녀와 손주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합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천천히 변하지만 방향은 지금 당장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먹는다면 1년 뒤에 당신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에게 나이는 속도를 늦출 뿐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도와주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그러나
멈추지도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사부를 원하시면 사부 작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노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활기가 넘치고 어떤 분은 쉽게 지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생활 리듬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시작이 중요해집니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걱정부터 떠올리기보다 몸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손끝의 온기, 이불의 촉감, 이런 작은 인식이 뇌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갑작스럽게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으로 하루를 열면 마음이 먼저 피로해집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뿐 아니라 신경도 느려집니다.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퇴화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대신 깊이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처리하던 일을 이제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스스로를 예전과 비교하며 자책하면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진대사가 줄어든 만큼 필요량도 달라집니다. 배부름보다는 가벼운 만족을 목표로 하십시오. 위장을 70%부터 80%까지만 채우는 습관은 소화를 편안하게 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너무 짠 음식은 혈압을 흔들고 너무 단 음식은 혈관을 지치게 합니다.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면 혀도 점점 자연의 맛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감각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미각도 변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집안의 조명을 조금 더 밝게 유지하고 미끄러운 바닥은 정리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은 환경 정비가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안전은 건강의 일부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약물 관리입니다. 여러 약을 복용하다 보면 시간과 용량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약은 몸을 돕기 위해 존재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부담이 됩니다.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필요하다면 약통을 요일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년의 건강에는 관계도 포함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줄어들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말할 기회가 줄어들면 발성도 약해지고 표정도 굳어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십시오. 짧은 대화라도 좋습니다. 웃으며 눈을 맞추는 순간 뇌는 여전히 사회 속에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자존감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역할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가 독립하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는 생산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기억, 당신의 조언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흘러야 합니다. 일기라도 좋고 조용히 혼잣말을 해도 좋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연과의 접촉은 큰 치유가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 바람을 느끼는 순간, 새소리를 듣는 경험은 뇌를 안정시킵니다. 복잡한 생각이 잠시 멈추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가능하다면 흙을 만지고 작은 화분을 가꾸어 보십시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은 삶의 리듬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노년의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있는 날은 강도를 낮추고 몸이 가벼운 날은 조금 더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며칠 쉬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뇌 자극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생각을 요구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고 내용을 떠올려 보거나 새로운 노래를 익히는 일은 뇌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배우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걱정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불안은 수면을 방해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말로 꺼내는 순간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라는 말 대신 나는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바꿉니다. 긍정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낮추는 힘입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정리와 선택의 시기입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몸에 무리가 되는 습관을 줄이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삶의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배는 묵묵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 고마움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충분히 쉴 자격도 건강해질 자격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로써 4부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 편집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